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워크데이 코리아의 이승배라고 합니다. 사실 점심시간 전후 시간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간대세요. 아시다시피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제 졸음이 몰려오고 점심시간 전에는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덜 지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HR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건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구성원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 뭐 직원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내가 직원이든 팀장이든 뭐 이모급이든 어떤 비즈니스를 이끄는 사람이든 어쨌든 내가 HR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의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AI, ML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 내가 일하는 곳 또는 내가 HR 담당자로서 아니면 HR 일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AI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미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죠. 우리가 막, 내 유튜브를 보는데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받았어. 뭐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 내가 듣고 보고 즐기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회사들이 AI를 접목을 해서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고 나도 실제로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AI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미 내 주변에 있다. 근데 이게 기업에 적용되면은 살짝 양상은 다릅니다. 기업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람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조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좀 AI, ML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AI하고 M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AI를 구현하는 여러 서브셋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이라 부르는 서브셋이 있는 거죠. 뭐 딥러닝도 있고 이러지만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세션에서는 계속 이제 AI, ML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AI만 아니고 ML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돈들, 우리 CEO분들 돈 투자하시죠. AI, ML을 진짜 뭐 떠오르는 이머징한 테크놀로지인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그 회사는 뭘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뭘 얻고 싶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모든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입니다. 64%의 우리의 높으신 분들은 그래 AI, ML을 도입을 하면 생산성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프로세스도 복잡한 게 아니라 좀 간소화돼야지. 이게 이제 42%의 이제 응답자들이 기대치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데 기업 내에서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좀 더 수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직원들, 우리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예전에는 이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디벨롭하고 그런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사 쪽에서의 트렌드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높으신 분들도 경영진 레벨에서도 이런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지금 있는 비즈니스를 더 잘하고 싶은데 새로운 지역에 나라에 진출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들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이제 직원들을 바라보고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AI, ML 도입을 하면 그런 쪽에 있어서의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난 사람들, 실제 정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의 기대치가 한 47%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AI의 ML을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우리 그 MIT의 토마스 말론 교수에 의하면 사실 인간이 이룬 업적은 그 개인이 이룬 거는 없다. 다 앞서서 이룬 업적들, 다른 사람들이 세운 업적을 기반으로 새로운 업적이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 아인슈타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만든. 근데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그 이론이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고전 물리학의 시초인 뉴턴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양자역학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업적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컨셉으로 슈퍼마인드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슈퍼마인드는 사실은 지금은 AI라는 우리의 새로운 제3자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주변에 있기 시작했고 슈퍼마인드가 AI까지 이제 접목이 된 그래서 AI를 포함한 이제 슈퍼마인드를 통해서 사람의 업적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고 내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 다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의 추천과 제안과 어떠한 매칭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도입한다고 하면 내 스스로도 또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는 업무가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AI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지원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의 회사 워크데이의 제품 솔루션으로 도입을 해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데 AI의 도움을 받는 거죠. 사람 대신 뭔가를 판단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업무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AI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도 발전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AI, ML, 머신러닝 하면 AI하고 머신러닝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건가? 이럴까요? 우리 최근 1년 안에 가장 핫하게 떠오른 AI가 뭐죠?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 챗GPT였었죠. 근데 챗GPT에 좋아, 막 모든 걸 다 막 내가 하는 거를 많이 줄여줘, 막 찾아줘, 제안도 해줘.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었던가요? 그럼 그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 라는 거죠. AI가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챗GPT도 그걸 증명해 주진 않아요. 자기가 그냥 학습한 거 내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한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챗GPT도 잘못된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죠. 그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업무에 AI, ML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저희는 뭐 한국내 비즈니스는 저희가 HR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인사에 관련 데이터는 정확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시큐리티, 컨피덴셜한 데이터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가 가장 많아야 되고 가장 정확해야 됩니다. 거기에 워크데이는 업무가 여러 개, 뭐 인사하니까 인사 하나의 업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평가도 하잖아요. 내가 채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퇴직도 할 거고 내가 교육도 받을 거고 내가 복리후생도 신청하고 급여도 받고 근태도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인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저희는 중복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저희 전 세계 10,000개의 고객들이 다 동일한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같은 곳에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4,400억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되고 실제 고객이 6천만 명의 고객들이 저희
플랫폼에 계속 데이터를 쌓아주고 계세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AI, ML 모델이 만들어지고 다시 우리 고객들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의 정합성 정말 중요하고 워크데이가 그걸 담보하고 그게 다른 데와는 차별화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능을 개발할 때 이게 필요해. 채용의 AI가 누구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그냥 필요해서 딱 채용 쪽에 하나 만들어내고 또 교육 쪽에 교육과정을 누가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교육에 맞는 것 추천해. 저희는 그게 아니라 AI, ML의 것들이 딱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에 필요하면 채용에 맞게 약간의 커스터마이징 또 새로운 트레이닝 이런 거 통해서 채용 내에 프로세스에 삽입을 하는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 다른 기능을 삽입을 해서 트레이닝 시켜서 기능 프로세스 내에 삽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업무에 AI, ML을 적용할 때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읽어서 어떤 아웃풋을 내는지 저희 의심하잖아요. AI가 이런 걸 추천해 줬네? 이게 맞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늘 투명한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기능이 어떻게 개선돼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해줄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가장 투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차별화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HR로 좀 좁혀볼까요? 사실 워크데이는 HR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뭐 재무도 있고 구매도 있고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HR에 포커스해서 HR 내에서의 워크데이가 어떤 AI, ML을 가지고 혁신을 해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R로 한번 다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의 경영진의 AI, ML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었죠. HR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장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물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업무 중단에 대한 장애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부터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고 그걸 다시 클린징하고 모으고 다시 정리하고 리포트로 만들어내고 이거 다 하나하나가 장애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적화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전반적으로 HR에 대한 혁신에 AI, 머신러닝이 백본으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HR을 둘러싼 업무 영역 내에서의 AI, ML의 밸류, 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성 향상, 우리 경영진들이 늘 고민하는 그리고 저희한테도 늘 푸시하는 영역이죠. 야, 생산성을 높여봐. 좀 효율적으로 일해봐.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일단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일이 좀 비효율적이야. 내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써라고 느끼는 응답자가 44%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내가 지금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낭비 일어나는 게 43%가 문서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걸 완료하는데 이게 43%라고 느껴져요. 흔히 말하는 이런 운영적인 업무에 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낭비라고 느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조직의 수익성이 그렇지 않은데 수익성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성을 내고 있더라라는 게 저희 서베이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시간 절약의 방식은 저희는 지금 이미 제공이 되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미 저희 고객들이 쓰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로그인을 하면 첫 화면에 내가 아니죠. 지금 나와 동일한 업무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업무의 타스크가 오른쪽에 먼저 추천이 됩니다. 채용은 채용 시즌이 있죠. 평가는 평가 시즌이 있죠. 그럴 때 맞춰서 흔히 사용되는 앱들이 오른쪽에 AI, ML이 추천해서 추천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직 개편해야 되고 보상을 조정해야 되고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고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줘야 되면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누르면 그 사람에 연관된 타스크들이 AI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서 순차적으로 바로 위에 띄워줍니다. 그래서 메뉴를 막 내가 몇 개를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 특히 근태 같은 경우에는 이상근태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렵죠. 그 전까지는 다 30시간, 40시간 또는 뭐 연장 근무도 한 10시간씩 했었는데 비이상적으로 누가 등록한 것들이 뭐 30시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매니저들이 승인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센싱, 디텍트를 AI 머신러닝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발생되는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하게끔 이미 저희 고객들은 제공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 계시고요. 업무 중단 최소화해야 되죠. 근데 업무 중단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그 다음에 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HR 조직 내에서 평균적으로 업무 중단 횟수가 한 56번 일어난대요. 그리고 중단이 일어난 다음에 그 업무에 집중해서 다시 몰입하는 시간이 23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비해서 오류는 2배 이상 증가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8시간 일한다고 치면 이 2시간 반은 허공으로 날리는 시간이라고 다들 답변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직원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 무언가를 찾을 때 딱 그거에 대한 검색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연관된 검색 결과도 같이 나열을 해서 우리 네이버의 연관 검색들 많이들 활용하시죠. 마찬가지로 HR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야 될 업무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AI 머신러닝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을 막 찾았어요. 그럼 조직에 대한 설명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조직이 할당된 하고 있는 잡도 같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직원들이 서치를 했어요. 그럼 육아휴직에 대해서 신청하는 곳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한 안내서들, 그리고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다른 휴직, 휴가에 대한 연관된 정보들,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신청을 하는지를 챗봇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공받는 사람도 수월하고 그게 또 다른 업무 처리의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많은, 아까도 계속 반복이 되지만 슬랙이나 MS 팀즈나 콜라보레이션 툴을 가지고 많은 업무들을 협업으로 처리를 하시죠. 근데 팀장들 입장에서 또는 직원들 입장에서 휴가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휴가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업무 공간, 협업 공간에서 인사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뭔가 콜라보레이션 툴을 통해서 일을 하시다가 팀원이 휴가 신청을 하면 슬랙에 휴가가 떠요. 그리고 승인 반려하실 수 있고 MS 팀즈에서 조직 정보 검색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단절된 업무 공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통합된 업무 공간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게 또 다른 업무 중단을 방지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결정 정보, 대시보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직원들의 속마음을 읽어서 의사결정하는 게 가장 선진화된 의사결정. 내가 퇴직할 거야를 알게 되는 거 우리 팀장들 언제 알게 되세요? 거의 다 끝난 다음에요. 내가 옮길 회사에 오퍼 사인 하고 나서 통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핵심 인재를 놓친 겁니다. 인사 담당자는 더 늦죠. 그 사람이 왜 퇴직하는지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이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퇴직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바른 정보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얘기하고 떠나요. 그럼 우리의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를 가지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HR 측면에서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그래,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벌써 71%예요. 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회사는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뭐예요? 직관이죠. 쟤 그럴 것 같은데? 뭐 나갈 것 같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근거는 없어요. 느낌이에요. 최근에 느낌 있는 인사는 없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상지구들을 수시, 상시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캐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코멘트 다는 거, 우리 직원들이 답변 다는 거, 이런 것들을 AI 머신러닝들이 주제도 통합해주고 우리 회사의 지금 이슈는 보상이야. 아니야, 승진이야. 아니면 근무 환경이야. 이런 것들을 토픽을 서머리해서 직원들의 코멘트를 읽어서 정리해주고 우선순위 나열해주고 해결하려면 그럼 뭘 해야 돼? 그런 것도 액션도 추천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조치를 HR뿐만 아니라 매니저도 권한을 갖고 우리 팀을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영역이고 그게 밑단의 테크놀로지는 AI, 머신러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올라오면 이런 스코어가 낮아지면 그래 니네 조직에 이런 직무를 하는 애들이 퇴사 위험이 높아져 라는 것까지도 추천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테크놀로지 AI 머신러닝의 테크놀로지는 인사 전반에 다 걸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HR이 닥친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줄이라고 하죠. 뽑지 말라고 해요. 특히 이제 팬데믹 지나서 엔데믹 된 이후로는 오히려 좀 물론 재고용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우리 이미 다 경험해봤거든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일은 되더라. 이런 측면들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채용도 공정되고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사람은 잘 뽑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HR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그게 단위, 채용 따로, 평가 따로, 육성 따로 이렇게 이어져서는 절대 선순환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 인력이 있는지, 없으면 갭이 어떤지, 갭이 있으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내 공모를 통해서 내부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건지, 육성을 해야 되는 거면 어떤 영역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직원들은요, 우리 회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맞는 커리어를 가이드를 해주고 거기에 맞춘 육성 계획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반에 걸친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또 AI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내 커리어를 패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직원으로서 생각해 보면 내가 구매 업무를 해요. 내가 IT를 해요. 우리 인사팀이 제공해주는 나의 커리어 패스는 결국은 CIO입니다. IT를 했으니까 우리 회사 내 커리어 패스는 CIO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직원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전략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의 고객들은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직무, 관심 있어 하는 스킬,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킬 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직무들을 추천을 해줘요. AI가. 그걸 가지고 나의 커리어를, 현재 직무를 뛰어넘는 크로스한 경력개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디벨롭해서 우리 회사에 남는 그런 핵심 인재가 스스로 디벨롭이 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커리어 패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니저, 당연히 매니저도 이제 육성은 HRD가 하는 거지. 우리 인재개발팀이 하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직원 스스로를 육성하는데 매니저는 나 몰라라는 아니죠. 매니저도 하나의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직원 육성을 해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 직원 저 사람은 향후에 어떤 업무를 맡기면 좋을까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분석을 해서 매니저들한테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멘토는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직원은 C라는 사람이 멘토로 하면 더 잘 조직 내에서 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를 우리 매니저들한테도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AI가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뭐 주요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적 자원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것부터 사람을 소싱, 하이어링 하는 것부터 육성하고 그 사람을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것까지 전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 영역, HR 내에서의 내가 뭐 직원 관점의 HR 내에서의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솔루션에. 쓸지 말지만 결정을 하는 그런 영역이고 이런 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그런 형태의 저희는 사상을 가지고 디벨롭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핫합니다. 데이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희의 생성형 AI에 대한 전략도 동일합니다. 기존의 AI 머신은. 저희는 생성형 AI는 약간 데이터 모델이 조금 다르죠. 뭐 LLM이라고 부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7, 8년 전서부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내부에 사실 적용을 해왔고 그래서 이 직무에 필요한 스킬, 이 조직에 필요한 스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무 경험에 관련된 스킬들 이런 백억, 수천억 개의 트랜잭션을 분석해서 기술만, 스킬만 수억 개로 다시 정리하고 그걸 다시 중복된 거 빼고 지금 5만 개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 근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외부의 서드 파티 라지 랭귀지 모델, 그게 구글, 뭐 다른 데와 협업을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을 하면서 밖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을 하는 모델을 활용을 하는 하이브리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적용하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전 업무 영역에 의해서 생성형 AI의 유즈 케이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무기술서 지금 현업이신 분들 가끔 HR이 요청하죠. 직무기술서 새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 직무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 좀 채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워크데이는 이걸 생성형 AI로 뭐 사실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직무라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서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인더스트리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직무명 넣고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선택하면 직무기술서를 생성형 AI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서머리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인간의 판단을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HR이나 현업이 컨펌하면 되는 겁니다.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이런 영역에 유즈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직원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복리후생 아니면 이번 보너스 이거 어떻게 받는 거야?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뭐 우리 HR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죠. HR팀은 우리 제도 이만큼 있어요. 그걸 FAQ로 만들고 서머리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단순한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가 정리를 해줍니다. FAQ도 만들어주고 서머리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도가 바뀌어도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이게 생성형 AI의 적용 방식이다. 그래서 워크데이의 AMR은 데이터 유출, 정합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풍부한 데이터 양과 질, 그리고 저희는 무상으로 계속 인베디드 됩니다. AI, ML의 기능이 돈을 저희가 따로 차지하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ROI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뭐 최근에 뭐 굉장히 핫했죠. 거기도 저희의 AI, ML을 가지고 직원들의
스킬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이 고객들의 보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쓰고 계시는 앞으로 될 거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R 영역에 30개, 파이낸셜 영역에 10개. 이미 AI, ML 기능이 아까 보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워크데이 자랑만 마무리로 한 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의 고객은 포춘 50대 기업의 70%, 100대 기업의 60%, 500대로 확대하면 약 50% 이상의 워크데이를 가지고 인사에 관련된 인재 관리, 인재 혁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셨겠지만 이 세션 다 끝났는데요. 끝나면 HR의 선도 기업, 이끌어가는 기업, 그리고 AI, ML이 이미 적용이 돼서 HR을 혁신을 하고 지금 이미 바로 앞서서 생성형 AI의 유즈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가 워크데이라는 회사고 그 솔루션이 워크데이 HCM이라는 솔루션이구나라고 받아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